그래도 소신껏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때려치세요. 아예 공부 자체를 하지 마세요. 카운팅을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엘리어트 파동인지 엘리펀트 파동인지 이거 공부할 생각 싹 사라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How to Trade BK입니다.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많이 보시죠? 사실 기술적 분석에서 엘리어트 파동을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긴 해요. 제가 한 2018년도부터 이제 차트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한 1, 2년 전부터 갑자기 유튜버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파동이라는 게 있는 건 알았었지만 이걸 분석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185 카운팅 되면 뭐 엘리어트가 되고 뭐 임펄스가 되고 뭐 여기서 뭐 수렴이 나오고 뭐 엔딩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거의 모든 트레이더 분들이 이 차트 분석을 할 때 파동 카운팅으로 모든 걸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보자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 때려치세요. 보지 마십시오. 카운팅을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아예 공부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알아요. 이거 어그로 걸릴 거 그리고 욕 먹을 거예요. 그래도 소신껏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라면은 더더욱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인지 엘리펀트 파동인지 이거 공부할 생각 싹 사라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초보자라면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 엘리어트 파동은 초보자 기준에서 겁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도 많습니다. 압니다. 이 차트 분석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되게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그 있어 보이게 하고 싶은 분석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엘리어트 파동인 것도 알아요.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카운팅 해가지고 여기 엔딩 다이어걸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파가 되고 그 안에서 또 무슨 속파가 나오고 우리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멋있어. 차트 자체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차트 분석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 써가면서 아주 기깔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약간 혹해요. 저도 사람들이 이거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멋이기 말하길래 아, 내가 진짜 공부를 덜 했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가지고 서점을 가서 책을 총 3권 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서점 가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적힌 책을 한번 보세요. 엘리어트 파동이란 책 자체 두께만 해도 엄청납니다. 우리 다이버전스 다룬 책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막 그렇게 많다고 했던 그 차트 패턴만 다룬 책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으로 퉁쳐서 올인원으로 하나로 묶어서 책이 나오는데 엘리어트 파동은 그 하나만으로도 책 두께가 엄청납니다. 제가 총 책을 3권 사서 봤거든요. 근데 처음엔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수능 공부 다시 하는 느낌이었어요. 장담컨대 초보자가 이거를 마스터한다? 진짜 99%는 보다가 때려칠 겁니다. 이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나 안 풀어. 이런 거 안 나올 거니까 말을 내. 설령 차트를 보고 책을 몇 권씩 보고 계속 독학을 해가지고 배웠어, 마스터했어. 근데 그 사람 다른 거 마스터했으면은 지금 이미 돈 잘 벌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저도 개념이란 걸 좀 알고 나서 다시 책을 보니까 이제 와서는 좀 이해가 되는 편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왜 굳이 처음부터 엘리어트 파동을 파냐 이 말입니다. 어려워요. 양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자격증 따라왔어요? 뭐 교수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돈 벌러 왔잖아요. 그럼 실무에서 정말 프랙티컬한 거, 그런 기술부터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물론 알면 좋지만 이거 나중에 가서 배워도 된다고요. 일례로 우리 자동차 살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돈씨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반떼 N 살 돈이면 제네시스 G70을 사니 뭐 스팅어를 사니 가성비를 막 따지고 하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딱 지금 아반떼 N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초보자라면 엘리어트 파동을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카운팅을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분석이 되게 천차만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에서 캔들 카운팅을 해야 되죠. 현재 이 차트에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카운팅을 하게 되면 누구는 이렇게 카운팅을 한 후에 5파이 연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뭐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이렇게 카운팅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팅은 사실 개인의 주관이 많이 섞이게 돼요. 뭐 이게 사실 지금 보시면 뭐 이게 딱 안 막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 어쨌든 카운팅 자체는 개인의 주관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지 저항선 사실 긋는 거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뭐 사실 오차가 조금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거의 긋는 점 비슷해요. 자, 추세선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그어요. 그래서 이제 추세를 작도를 하거나 뭐 지지 저항선을 작도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제 작도를 하게 되는데 카운팅은 아니라는 거죠. 카운팅은 누군가는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오파 연장하고 이런 떨어지는 거 이런 걸 보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이때부터를 이제 잡고 이렇게 잡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뭐 이렇게 잡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팅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차트는 이미
만들어진 차트죠. 이미 차트가 다 완성이 된 상태예요. 자,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차트가 이 정도까지밖에 완성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진행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우리가 미래에 이거를 추측을 한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지금 이게 임펄스가 나올지, 이게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서 끝나고 ABC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이렇게 쭉 나오는 건지는 이건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지켜보다가 보면은 대충 감이 뜰 거예요. 이 정도 나왔다, 이거 지금 임펄스 나오고 있네, 이런 걸 다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파동 카운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어느 구간에서 돈을 벌 거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진짜 실전에 들어가면은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우리 엘리어트 파동 배울 때 보통 상승 5파, 뭐 하락 3파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주가 어떻게 움직이죠? 이 안에 소위 말하는 소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이런 파동들이 있고, 이런 파동들이 다 뭉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간다는 말이죠? 그냥 이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A, B, C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데카운팅으로.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 주가만 보고 이거를 응용을 해서 카운팅을 할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걸 실전에 써먹어 보려고 몇 번 이제 카운팅을 시도해봤다가 도저히 제 스타일이랑 안 맞아가지고 안 했거든요. 흔히 우리 파동도 안에 속파동이라고 하죠. 이 속파동이 이 실전에서는 속파동과 같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알아차리는 거는 정말 눈치가 빠르거나, 아니면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잘 알거나, 그리고 이미 파동 카운팅이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이거를 자유자재로 써서 그 당시에 엘리어트 파동만으로 수익을 내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다 만들어진 차트에서 여기서 지금 뭐 이거 A, B, C 뭐 이렇게 갔고 연장이 됐고 이런 식으로 갔죠. 이렇게 뒷북치는 사람들, 이론적인 것만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나온 차트는 어떻게든 대입이 되니까. 근데 인생은 실전입니다. 우리는 이 캔들 주가가 움직이는 그 와중에 순간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진입을 할 거고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미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진행됐네라고 말하는 방구석 학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전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들은 엘리어트 파동 공부를 알아야 되는 이유. 자, 마지막은 바로 엘리어트 파동은 알아야 할 예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알아야 될 법칙들도 있어요. 가장 기본은 이렇죠.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출발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죠. 뭐 이런 거. 그리고 1, 3, 5 파동 중에서 이 3번 파동은 제일 짧을 수 없어. 가장 길면 길었지 절대 짧으면 안 된다. 그리고 4번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거는 사실 파동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배워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외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부분 조정 부분이죠. 조정 부분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보통 조정 부분은 횡보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수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슨 지그재그 형이니 플랫 형이니 또는 뭐 불규칙 형이니 불규칙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삼각 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 이 조정이 애초에 보시면 조정의 패턴은 너무나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그재그니 뭐 그래 플랫 형이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런데 불규칙하게도 막 떨어진대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대. 불규칙하게. 근데 불규칙하면은 우리가 이걸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이렇게도 떨어지고 뭐 수렴도 했다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한 번에 횡보가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수렴이 나오고 뭐 상승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수렴이 나오고 또 뭐 올라가서 횡보가 나오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정 있죠. 조정은 그냥 지그재그만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플랫형만 같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복합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도 나온대요. 혼합으로 이렇게도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왔다가 지그재그 하나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그재그가 나왔다가 플랫형도 같이 나왔다가 수렴도 같이 나왔다 혼합으로. 그래서 이런 걸 막 책을 보면요 2중 지그재그 3중 플랫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진짜 저는 그런 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이 안 가나 봐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파 이후에 5파가 올라갔죠. 그런데 이 3파가 마지막 5파는 3파까지 안 가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단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죠. 그런데 이런 거 파동으로 카운팅 하려고 처음에 잡으면 되게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패턴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이거 보면서 이거 파동 카운팅 맞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뭐 보면은 꼭 이거를 굳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카운팅을 해야 됐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는 편이에요. 회의적인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 초보자들은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굳이 이유라고 명시를 하진 않았는데 사실 코인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단타를 좋아하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타가 뭐죠? 추세장에서는 단타, 그 기류를 잠깐 타서 잠깐 먹고 빠지는 거, 이게 단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역추세라면 이렇게 떨었다가 반등자리 이 부분에서 내가 들어가서 반등만 조금 먹고 나오는 거, 이런 게 바로 단타죠. 근데 제가 표시한 부분 이만큼 가는 거, 이만큼 가는 거, 요 정도밖에 표시를 안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애초에 엘리어트 파동은
단타 매매랑 거의 상극인 이론입니다. 왜?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긴 추세란 말입니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략적인 움직임 추이를 예측하는 게 이 엘리어트 파동 모델인데,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이 큰 주가의 파동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단타는 조그만한 이 횡보장에서도 칠 수 있는 거고, 역추세에서는 그 저점만 잘 잡아서 조금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추세장에서는 돌파하는 부분에서 들어가서 요만큼 먹고 나오는 거, 이런 게 단타라니까요. 물론 무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펄스를 노린다, 단타로. 애초에 이거는 말이 궤변이잖아요. 단타로 임펄스를 노린다. 그럴 거면 그냥 단타란 말을 빼야지, 임펄스를 노린다라고 해야지. 그리고 보세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텀을 짧게 가져간다는 말인데, 임펄스 파동, 한 파동, 이 5개 파동이 나온 데까지 이게 짧게 끝날까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파동에서의 추세를 먹으려면 이거는 추세 매매 또는 뭐 스윙 매매 이런 식으로 차라리 말하는 게 맞아요. 저도 이 시장에서 지금 6년째 굴러먹고 있지만 아직도 엘리어트 파동으로 카운팅하는 차트 분석은 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물론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 질을 잘못 드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초보자분들 가르칠 때는 절대 엘리어트 파동부터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제 유명해져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 책이 막 나오고 서점에서 팔리고 이러는 거지, 처음에 넬슨 엘리어트가 1937년부터 39년까지 이 책을 집필할 때는 이 책이 주식책이 아니었어요. 이 책의 이름 자체가 자연의 법칙과 파동의 원리라는 이름이었고, 모든 자연의 법칙 속에는 파동이라는 게 숨어 있다. 그거를 주식시장에도 적용을 해보니 적용이 되더라. 이게 본질이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와서는 그냥 엘리어트 파동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카운팅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만 주식적으로만 쓰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엘리어트 파동의 근간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혹시 아세요? 엘리어트 파동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 바로 다우 이론이에요. 당연히 이제 다우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추세가 뭐 소추세, 중추세, 그리고 주추세 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뉜다. 그리고 다우 이론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다우 이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좀 풀면은 또다시 영상이 되게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저 처음에 차트에 대해서 공부할 때,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 엘리어트 파동을 처음에 들은 게 아니고 저는 다우 이론을 먼저 들어보고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던 기억이 나. 그런데 이거 얘기하는 유튜버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엘리어트 파동만 갖다 쓰는 거예요. 물론 이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정말 기깔나게 잘하시는 유튜버분 있는 것도 알고, 그분이 엄청난 실력자라는 것도 제가 알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엘리어트 파동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안다고요. 차트에서 적재적소에 내가 어떠한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다 알고 그 이후에 엘리어트 파동을 마지막에 덮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초보자분들은 그게 안 된다고. 제발 초보자분들 어줍지 않은 이론 공부 해보겠다고 엘리어트 파동 붙잡고 있지 마시고 다른 거, 기초되는 거, 쉬운 거, 실용적인 거 먼저 배우세요. 그게 이 트레이딩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더 오래, 더 빨리, 그리고 더 재밌게 살아남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디스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 흑한 BK였습니다.